안녕하세요. 비용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자, 이제 9월에 접어들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찌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지금쯤이면 살찌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야 하는데 제가 아주 착심을 하고 살찔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어구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어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 추어탕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추어만 떼서 이것을 구이 방법으로 드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추어구이? 굉장히 낯설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이걸 고등어 구이, 갈치구이 이런 것처럼 이걸 구워서 생선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떤 치료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되게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 성장 보약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보혈하고 보기하고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추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참숯에다 살짝 구워서 이것을 이제 같이 약재랑 배합해서 끓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서 이걸 참숯에다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참숯도 그 제천에 있는 숯가마에서 직접 이제 좋은 숯을 사느라고 사다가 이렇게 구웠는데요. 물론 이렇게 참숯으로 구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환경이 된다면 이렇게 구워서 드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추어를 이제 씻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추어를 갖다가 이제 굵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 이가 퍼덕퍼덕 하다가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러면 그걸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하죠? 저기 얼음에 가서 이렇게 잡는 거 빙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체험 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멸치 같은 것도 또 이렇게 회로 먹거나 이제 이렇게 튀김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징그럽다는 느낌이 좀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징그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구워서 이걸 그냥 먹어보면 어떤 맛일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걸 이렇게 몇 개 빼서 이제 아니면 우리 아이들 오라고 해서 이제 먹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게을러져서 탕약을 다릴 때 이걸 넣고 막 이렇게는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굽지는 못하는데 그냥 추어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넣거나 아니면 황태 머리 이것을 이제 듬뿍 넣어서 같이 이렇게 약을 다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준비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한약재를 다리는 그 탕약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 못 하실걸요? 그리고 이것이 그 값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약만 가지고 근육량이 당장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줬을 때 이 단백질,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약효를 배가시킬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들도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입에 들어갈 건데 이런 수고를 좀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추어를 구워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이게 추어를 직접 보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제 전으로 튀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를 씌워서 이렇게 하면 또 밀가루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으로 구워서 드시는 것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참에 제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선지 수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선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못 드셨겠지만 가을철 되면서 이제 선지 수육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한약재에 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지를 푹 끓여서 그
그 물에다가 이제 또 한약을 달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철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약을 만들 때도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까,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추어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은콩 황태전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 또 다른 재료는 어떻게 해서 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시면 이제 조금 더 그 식탁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추어구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참숯이 없으면 그냥 굽는 도구에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추어탕을 이제 왜 좋은지를 설명드리면서 영양분석표에서 단백질이 100g당 한 16g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탕을 통해서 추어 100g을 섭취하는 건 쉽지 않지만 추어 구이로서 100g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하루 섭취해야 될 양이 50g인데 추어 100g에 16g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어 한 200g만 먹는다 치면 30g도 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또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추어구이도 한번 해서 드셔보셔야 되겠죠? 자, 건강해지는 소리가 점점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